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죠. 그 후에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를 했고요. 오늘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원내 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좀 여러 가지 네네. 이야기를 하던데 일단 이전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히 그러니까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던데 국회 분원 가지고는 안 되고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정리라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국회 분원 설치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정도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진행이 됐었던 행정수도 이전의 목표가 아니라서 네.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완성된 형태의 행정수도 이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 혹시 국회 분원 카드는 플랜 B로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국회 분원에 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 논의는 그 논의대로 진행을 하지만 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과 더불어서 행정수도 전체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상징적인 의미에서 국회와 청와대 이전에 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국회 분원 설치를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차선책 내지 차차선책으로 국회 분원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그다음에 이전에 그 2004년의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약 속에서 그런 논의가 왔었는데요. 네. 전국적인 방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국회 분원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네. 큰 그림을 그려서 행정수도 이전을 확정하고 그 속에서 분원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는 있지만 네. 전체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황에서 분원만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잡고 있는 프로세스는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만들어서 이걸 법률적 근거 삼아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 이런 건가요? 정리라면? 그렇죠. 근데 뭐냐면 지금 2004년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났다라는 근거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대표나 그 조호영 원내대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004년이면 16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오래된 16년이나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고 예. 특히 올해는 그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와서 초집중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행정수도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게 되면 가장 빠른 형태로 진행할 수 있고요. 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그것이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헌재가 다시 위헌 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처럼 간수법법의 차원이라고 하는 좀 궁색한 변명으로 위헌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의 입장을 물었더니 상당히 부정적이던데요. 저는 이제 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부분들을 좀 곡해하는 부분이 좀 있다. 마치 이것이 정략적인 목표로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네, 뭐 대선용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의심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 기침 한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런 뭐 대선용이라든지 그 부동산 이 문제에 대한 국면 전환용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행정소 이전이라는 이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단계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거로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조영 대표가 그런 것을 의심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왕 말씀을 하신 김에 좀 그러면 이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네네. 행정 수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내부 논의 내지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게 언제부터였어요? 실제로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예. 그 국회를 그 세종시로 옮기는 문제와 예. 행정수도 완성,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2018년 전체 지방선거에 민주당 공약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서 사실 선거를 했었고요. 예. 또 2019년에서도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위원회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올 초에도 박병석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추진위원회 구성을 했었고 해서 네. 민주당 내에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는데 예. 이번에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크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나왔다라고 보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2018년부터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관심을 안 두고 호응을 안 하는 쪽이 문제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청와대하고도 좀 사전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왔고,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청와대와 모든 로드맵이나 프로세스를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고요. 네. 우리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준비하면서 그런 의사를 전했고, 전했습니까? 청와대나, 예.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서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청와대에 전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전한 겁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통로들이 있으니까 고위 당정청 회의도 있고 네. 의사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은 다 마련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전했으면 청와대 반응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청와대는 이 문제를 바로 의제로 삼아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회와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공론이 모이는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와 서로 간의 합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청와대도 의견들을 좀 더 취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 이야기를 꺼냈고 혹시 그 뒤에 원내 대표관이든 원내 수석관이든 그러니까 그 여야 협상을 위한 어떤 그 기초 논의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단일 주제로 협상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해 갈지에 대한 기초 단위로서 국회 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단위에서 조영 원내대표가 국회 분원 이전에 관해서 동의한다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국회 특위를 만들어서 서로 여야 간의 의견을 좀 모으고 국민적인 의견들을 모아서 추진에 대한 방향들을 정하는 게 프로세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특위 구성 이거 타진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에? 현재는 엊그제 그 국회의장을 만나서 특위 구성에 관한 제안을 드렸고 또 대표연설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당내에서 좀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례로 충청권의 정진석 의원, 부산의 장재현 의원, 서울의 오세훈 전 의원 등이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같이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보자라는 그런 공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 취합해서 야당의 입장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하면 이제 그 김두관 의원이 그 관련 특별법을 발의를 하려다가 일단 보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국회 안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논의한 결과물이 법안으로 수렴이 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보류를 한 건가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에서 법을 발의하게 되면 법안 통과가 가장 수월한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과정이고 김두관 의원님도 당시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업무들을 진행했던
그 참여정부의 장관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김두관 의원이 갖는 그 관심이나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는데 제안을 이제 본인이 고민하시는데 네. 조금 더 숙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플랜은 여야 합의로 그 행정수도법을 만들어서 이제 추진하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네네.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국민투표라든지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현재는 국회 내 특위를 통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한 진행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요. 예. 지금 16년 쭉 과정에 대한 평가들도 필요하고 그중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방이 이 문제를 막 끌고 가고 그런 것보다는 여야가 의견을 좀 모아서 네.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래서 개헌을 전제로 해서 개헌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까지 크게 나가게 되면 네. 또 개헌은 또 이 행정수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권력구조라든지 그렇죠. 다른 예, 경제 예. 이슈라든지 그렇죠. 많잖아요. 예. 다 묶어버리면은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요 단일한 주제를 한번 합의를 해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일단 구체안이 안 나와서 좀 뭐 하긴 한데요. 지금 민주당이 잡고 있는 만약에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네네. 언제까지 행정수도 이전을 완료한다 혹시 이런 뭐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특위를 통해서도 한 계획을 잡아보고요. 예. 사실은 2004년에 위헌 판결 나오기 전에 행복 도시로 해서 세종을 좀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그림은 2004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규모가 축소된 형태로 진행이 됐고 예. 정부 부처도 일부가 내려간 형태가 됐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전체적인 그림이나 계획들은 당시에 준비했던 안들을 조금 더 살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면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뚝딱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시간이 만약에 계속 이제 그 길게 간다면 예를 들어서 정치 지형이라든지 뭐 정권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또 따라붙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이번 쇠가 빨개졌을 때 때리라고 네.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번 그 정기국회 내에서 이 특위를 통해서 계획안을 서로 논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가장 빠른 형태로 그 로드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3325님이나 2247님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지적하신 내용이 이전 비용도 큰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현재는 사실은 수도권 초집중화로 나오는 그 기회 비용이 네. 이전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로 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 교통, 복지, 교육 등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기회 비용보다 네. 이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전체적인 이익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의 문제들은 충분하게 현재 우리나라의 GDP 규모나 예산 규모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여러 공공기관들에 관한 부지들을 매각한다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예. 현재 우리나라 예산 규모로는 충분하게 가능한 규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이제 다음 대선 이전까지 뭐 합의가 만약에 그러니까 전제된다면 합의하고 실행까지 착수가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십니까? 네, 현재는 빠르면은 그렇게 가는 게 네.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선 전에 이미 실행까지는 네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전까지 좀 빠르면 네. 법안까지 만들고 네. 그 법안에 기반해서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네.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